홈팀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타깃형과 침투형을 모두 소화하는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이 날카롭다. 부엔디아는 2선에서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전진 드리블과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하며 압박 속에서도 볼을 잃지 않는 탈압박 기술이 돋보인다.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전방 전환 패스와 롱 패스를 자유롭게 활용해 템포를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아스톤 빌라는 후방 빌드업 시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며 폭넓은 측면 활용을 시도하고 전방 압박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전개를 못하게 만든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과 중원이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끊어낸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직선적 마무리 패턴이 위력적이다. 원정팀 뉴캐슬 포메이션은 4-5-1이며 반스는 측면에서 강한 피지컬과 커신 돌파를 활용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더딘 편이다. 조엘링톤은 중원에서 압박과 몸싸움의 강점을 보이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토날리는 후방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맡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롱볼 비중이 높아진다. 뉴캐슬은 최근 경기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방 고립 현상이 뚜렷해지고 공격 전환 속도가 늦어져 찬스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홈 이점과 전방 압박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뉴캐슬은 원정에서 간격 붕괴와 전개 지연 문제가 반복되며 공격 위협이 제한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홈 팬들에게 시원한 승리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홈팀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3-3이며 루턴은 최전방에서 순간 가속과 마무리 감각이 날카로운 자원으로 측면 전환 시 뒷공간 침투의 강점을 보인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방향 전환을 통해 좁은 공간을 돌파하며 컷인 후 슈팅 선택이 빠르다. 민테는 우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직선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조율로 공격폭을 넓혀준다. 브라이튼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 전진하며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로 전방의 침투 타이밍을 극대화한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볼점유를 동시에 유지해 상대를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운영이 강점이다. 원정팀 플럼 포메이션은 4-4-2이며 히메네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역습 시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어비는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볼 연결을 지원하지만 압박이 강한 환경에서는 패스 템포가 다소 늦어진다. 세세뇽은 좌측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내준다. 플럼은 중원 압박 회피가 원활하지 않아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전방 전개가 단조롭게 흐르기 쉽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과 수비 간 공간이 상대 침투에 취약하다. 브라이튼은 빌드업의 완성도와 측면 공격의 위력이 돋보이며 홈에서는 더욱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 플럼은 원정에서 전술적 결속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 속도에서 한 박자 늦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브라이튼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전술 디테일 차이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로버츠는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 공급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볼 소유 유지가 어렵다. 리그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시도는 안정적이나 뒷공간 침투 속도에서 한계를 보인다. 브라운은 중원에서 전방 패스와 전환 배급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압박 타이밍이 빠를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늦어진다. 특히 선더랜드는 수비 전환 시 좌우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정팀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4-3-3이며 휠크루그는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제공권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볼 연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제로드 보에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루카스 파케타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환 패스와 순간적인 스루 패스로 공격 전개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웨스트햄은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가져가며 특히 보엔의 침투와 파케타의 킬패스 조합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확실한 무기다. 웨스트햄은 휠크루그의 제공권과 보엔의 돌파, 파케타의 창의적인 패스가 살아나며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선더랜드는 압박 회피와 뒷공간 커버 모드에서 불안 요소가 많아 웨스트햄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초반 주도권을 장악한 웨스트햄이 경기 내내 흐름을 틀어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합시다. 홈팀 토트넘 포메이션은 4-3-3이며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에 강점을 가지지만 압박이 심해질 때는 볼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쿠두스는 직선 돌파와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좋으나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잦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후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는 모습이 있다.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걸리면 롱볼로 전환하는 빈도가 높아지며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진다. 특히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질 때 상대 이선 침투에 취약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벌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스터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뒷공간 침투 능력도 날카롭다. 앤서니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크로스 정확도를 겸비해 토트넘의 풀백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에크달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가 넓어 세컨볼 경합과 전방 연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벌리는 공격 시 전방과 이선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압박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양측면을 동시에 활용해 박스 안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강점이 있다. 토트넘은 빌드업 안정감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이 드러나고 있으며 압박에 걸리면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벌리는 전방 압박 회피 능력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상대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벌리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홈팀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르센은 제공권과 문전에서의 움직임이 좋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볼 소유가 길어져 턴오버 위험이 있다. 안드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겸비했으나 빠른 템포의 전개에서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주앙 고메스는 볼 배급과 전방 침투 지원에 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중앙 공간을 내줄 수 있다. 울버햄튼은 전방에서 강하게 나서기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측면 압박이 느슨해 상대 윙어의 돌파에 쉽게 흔들린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전방 압박에 직결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단점이 뚜렷하다. 원정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홀란드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강력한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안에서 절대적인 위협을 만든다. 마르무시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를 흔들며 컷인 후 직접 슈팅이나 중앙 연결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빈도아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 타이밍 조절에 능하며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패스 선택이 돋보인다. 맨시티는 후방에서부터 촘촘한 패스 네트워크로 울버햄튼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순간적인 전환 속도로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짧은 패스 전개와 이선 침투의 완성도가 높아 한번 공간이 열리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는 경기 전반부터 점유율을 지배하고 압박과 전환 속도로 울버햄튼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전방 완성도와 전술 디테일에서 압도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리치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침투를 돕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떨어진다. 아사노는 직선적인 돌파와 빠른 스프린트를 활용해 측면에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다르데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사무 코스타의 부상 공백은 중원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시포드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 패턴을 반복해 수비수를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노린다. 페드리는 빌드업과 전환의 핵심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시야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다. 테어 슈테켄과 레반도프스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원 장악력과 공격 템포 유지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마요르카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과 중원 안정성이 흔들리는 약점이 뚜렷하다. 바르셀로나는 핵심 부상자가 있어도 전방과 중원의 질적 우위가 분명하며 빠른 전환과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흐름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홈팀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뒤로는 제공권 경합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꾸준함을 보이는 자원이지만 압박 회피 후 연계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다. 라바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방 침투를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하비 게라는 이선에서의 활동량과 전환 속도는 안정적이나 측면 지원 시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발렌시아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하며 실점 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상대 진영에서의 볼 점유가 길지 못하다. 원정팀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스카르소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세컨드 볼 경합에도 강점을 가진다. 쿠보 타케우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페널티 박스 진입 후 마무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결정력을 갖췄다. 수지치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롱패스로 측면 전환을 이끌며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소시에다드는 빌드업의 안정성과 전환 속도를 모두 겸비하고 있어 점유율 유지와 측면 공략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발렌시아는 탄탄한 수비 블록으로 실점 억제를 노리지만 전방 전개에서 창의성과 속도가 부족하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쿠보타케우사와 수시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동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뚜렷하다.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경기 흐름은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다양성으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무대다.